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돌아온 월드컵 콘텐츠. 네. 월드컵을 자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끔씩 때에 따라서 월드컵을 진행하고 있었죠. 이번에는 그동안 있었던 월드컵과는 좀 다르게 영화 속 최고의 악당, 최고의 빌런 월드컵으로 찾아왔습니다. 총 64명의 캐릭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영화 사상 최악의 빌런을 한번 골라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월드컵, 최고의 악당 빌런 월드컵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대결. 첫 번째 대결부터 이럴 수가. 잠깐만. 처음부터 우승 후보가 나오면 어떡해. 자, 처음부터 우승 후보가 나왔습니다. 다크나이트의 조커, 히스레저가 연기한 크리스토퍼 놀란 다크나이트 시리즈의 조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헬무트 제모인데요. 이 헬무트 제모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의 빌런이죠. 근데 뭐 사실 이걸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은 조커는 넘어가시죠. 왜냐면 굳이 뭐 캐릭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캐릭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물론 이제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서 헬무트 제모 역시 복수심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고 아주 악인이고, 그리고 그 때문에 아주 큰 사건들이 벌어졌고 결정적으로 이제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 그러니까 스티브 로저스와 토니 스타크의 관계가 이런 무너지게 됐던 계기를 제기했다는 면에서 저는 헬무트 제모 역시 보통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다크나이트의 조커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매치는 넘어가자고요. 조커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한 가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항상 우리 월드컵 콘텐츠는 언제나 후원자가 있습니다. 이런 재미난 콘텐츠를 가능하게 만드는 광고가 중간에 들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도 불러봅니다. 지금부터 광고 타임입니다. 자, 광고 청년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나 찾아오는 광고 청년 토니입니다.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만 떡 하나 더 주겠다는 통신사에 전화 한 통으로 최대 47만원까지 받아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거기다 정수기도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면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과 정수기는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약정으로 가입했지만 약정이 끝난지 모르고 사용하고 있죠. 오늘은 몰라서 못 받는 67만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휴대폰에 공시지원금이 있듯이 인터넷 TV에는 경품고시제란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인터넷 TV를 변경한다면 최대 47만원까지 지급하라는 것인데요. 전 처음에 이 제도를 알게 되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는 일전에 20만 얼마밖에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3년 만료 때마다 인터넷을 바꾸고 인테크라면서 재테크까지 하고 있으니 억울하지 않을 수 있나요? 가장 큰 문제는 최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엔 그 차액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업 전화가 와서 동네 휴대폰 가게에서 그냥 본사에서 바로 진행하는 경우엔 받을 수 있는 돈을 날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할 때부터 신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최대 47만원까지 가득 채워서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입처는 크게 본사, 온라인 대리점, 휴대폰 판매점으로 나뉘는데요. 휴대폰 판매점, 본사, 온라인 대리점 순으로 많이 줍니다. 어디서 가입하시든 AS를 비롯한 모든 혜택은 본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주는 곳에서 신청하시는 게 이득이죠. 하지만 온라인 대리점은 문제가 업체를 잘못 고르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인터넷 가입뿐 아니라 가전 렌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기도 방지하고 현금 사은품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업체 한 곳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정당이라는 곳인데요. 아주 많은 현금, 정직한 요금 추천, 당일 지급에서 앞글자를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정당 네이버 카페 회원수도 19만 명이 넘었습니다. 또 보통의 온라인 대리점은 얼굴을 보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좀 불안한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곳은 직원들이 얼굴을 당당하게 내걸고 있어 신뢰가 가요. 설치까지의 과정이 아주 간편한 것도 장점입니다. 다른 업체와는 달리 365일 오전 8시부터 무려 저녁 10시까지 상담을 하고 있고요. 상담 3분에 가입 신청서 작성에 3분, 기사님 방문 일정 조율에 3분, 10분이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정당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정보를 포함하여 인터넷 100메가, 500메가 속도 비교, 통신비 할인 방법 등
인터넷 가입 전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많습니다. 지금 라이너의 컬처쇼크 채널 영상 시청하신 분들 중 아정당 유튜브 구독만 하시면 매달 아이폰 13, Z 플립 등 100만원 상당의 경품 이벤트를 증정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세요. 오늘은 지원금 67만원을 놓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 정보를 통해서 부디 우리 구독자님들 혜택을 놓치시거나 사기당하시는 경우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영상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네, 이렇게 광고를 듣고 왔고요. 두 번째 매치입니다. 위플래시의 플래처, 그리고 블랙팬서의 에릭 킬몬거. 야, 이거 만만치 않네요. 시작부터 이런 강력한 캐릭터들이, 야, 오늘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첫 번째 대진에서는 조커가 나왔는데 두 번째 대진에서 벌써 플래처랑 에릭 킬몬거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에릭 킬몬거, 마이클 B 조던이 연기를 했죠. 저는 블랙팬서라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높게 평가하지도 않지만 마이클 B 조던의 에릭 킬몬거는 아주 인정합니다. 사실 마이클 B 조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어떤 그런 야성미 그리고 반항아의 눈빛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크리드에서의 마이클 B 조던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에릭 킬몬거 그리고 블랙팬서에서도 아주 강력한 악역으로서 왕위를 찬탈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지만 위플래시의 플래처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승 후보입니다. 이 위플래시라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통적인 악당이라는 느낌, 악역이라는 느낌은 물론 에릭 킬몬거가 강합니다만 위플래시의 플래처는 보는 내내 내 인생에 빌런이 있다면 저런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빌런인데 빌런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한 사적 복수심을 갖고 있고 그 이야기가 너무 밀도가 있기 때문에 위플래시 플래처는 정말로 인상적인 인물입니다. 자, 플래처와 에릭 킬몬거. 저는 여기서 에릭 킬몬거의 팬분들 그리고 블랙팬서의 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위플래시의 플래처를 선택할 거고요. 어차피 플래처는 위로 올라가니까 왜 제가 그렇게 플래처를 높게 평가하는지 이 악당 월드컵에서도 우승 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플래처 대 에릭 킬몬거, 저는 플래처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세 번째, 겨울왕국의 한스 웨스터가드. 겨울왕국 안 보신 분들은 뭐야? 쟤 왕자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겠네요. 한스 웨스터가드 그리고 엑스맨 아포칼립스의 아포칼립스. 엑스맨 아포칼립스 그리고 한스 웨스터가드. 정말 대단하네요. 일단은 엑스맨 아포칼립스의 아포칼립스. 네, 엑스맨 시리즈가 정말로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부터 시작했던 이 리부트된 엑스맨을 전 되게 좋아했어요. 특히 이제 엑스맨이 리부트되면서 퍼스트 클래스의 내용도 좋았지만 역시 최고의 작품은 아시죠?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진짜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는 역대 최고의 히어로 영화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의 작품입니다. 물론 다크나이트가 있지만 다크나이트를 제외한다면 저는 항상 4작품을 거론하거든요. 2000년대 이후의 작품 중에서 바로 스파이더맨 2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그 다음에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이렇게 4작품은 정말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입니다.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를 보고서 너무나도 기대에 찬 저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린 영화가 바로 엑스맨 아포칼립스입니다. 정말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작품이죠. 저는 이 엑스맨 아포칼립스를 보면서 이 이하의 작품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건 제 헛된 바람이었죠. 이 이하의 작품은 있었습니다. 바로 엑스맨 다크 피닉스. 엑스맨 다크 피닉스. 네, 불닭 복동면이었죠. 아무튼 그 작품이 있었는데 아포칼립스는 고대의 존재고 정말 이 엑스맨들의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존재로 나왔지만 사실 그 카리스마를 보여주기도 전에 진 그레이에게 그냥 피닉스 포스에 박살나버린 그 모습밖에 없어서 사실 아포칼립스가 주는 이
긴장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스 웨스터가드는 겨울왕국, 여러분 겨울왕국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 멋진 OST들, 그리고 이제 엘사와 안나의 이런 관계, 그리고 엘사라고 하는 너무나도 잘 만든, 너무나도 멋진 이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한스는 정말 전 역대급 빌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스가 역대급 빌런이냐면, 일단 이 친구는 그 영화 속 캐릭터들을 속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관객들까지 속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스를 봤을 때 처음부터 저놈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디즈니 왕자의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사실은 안나를 이용해서 엘사를 실각시키고 자기가 왕국을 꿀꺽 슈킹하겠다, 왕국을 내가 이 손에 한번 쥐어보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일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 돌변하는 이 악당의 모습, 그리고 디즈니 프린세스를 상처 주는 왕자라는 이런 컨셉, 이런 걸 봤을 때 엑스맨 아포칼립스의 아포칼립스는 악당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는 한스 웨스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5번째인데요. 빨리빨리 진행할 수가 없겠네요. 자, 매트릭스 시리즈의 스미스 요원, 그리고 양들의 침묵의 한니발 렉터. 어렵다. 진짜 어렵네요. 일단은 스미스 요원은 대단한 빌런입니다. 저는 매트릭스의 긴장감 중에서 아주 높은 부분을 스미스 요원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은 이 머리가 많이 벗겨지기 전에 그 스미스 요원 자체가 연기력도 너무나 뛰어났지만, 그러면서도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묘한 이질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트릭스라는 이 시리즈를 정말로 깊게 이해하고 이 캐릭터를 연기했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그 대사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네오를 절대 네오라고 안 부르잖아요. 미스터 앤더슨. 이 앤더슨을 부르는 그 스미스 요원의 말. 게다가 스미스 요원은 이제 매트릭스 1, 2, 3를 관통하는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빌런이라는 면에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스미스 요원을 이길 만한 존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양들의 침묵의 한니발 렉터가 나왔네요. 양들의 침묵의 한니발 렉터는 그야말로 이 안소니 홉킨스라고 하는 배우를 할리우드의 가장 주목받는 배우로 만들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어떤 그 대사, 표현, 이런 것들이 너무 엄청나서 사실 유명하잖아요. 양들의 침묵에서 나왔던 그 조디 포스터가 들어올 때 그 조디 포스터에 대해서 그 유명한 대사, 뭐 촌스런 뭐 남부 버지니아식 억양에 한껏 멋을 부렸지만 막 이렇게 쭈르륵 비판하는 대사를 읊잖아요. 그게 사실은 애드립이었고, 조디 포스터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로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과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니발 렉터를 연기했던 안소니 홉킨스의 연기는 정말 역대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니발 렉터라고 하는 이 캐릭터 자체도 역대급 빌런에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견의 여지 없이 저는 한니발 렉터, 저는 이거 100번 해도 한니발 렉터예요. 다음, 짱구는 못 말려 영광의 불고기로 등의 훈이, 네. 훈발롬이라고 적혀있어. 훈발롬이 뭐야? 그 다음에 해리포터 시리즈의 볼드모트입니다. 자, 뭐 볼드모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해리포터 시리즈의 아주 유명한 악역이죠. 그리고 훈이는 진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짱구 그 관련해서 스토어에 가니까 그 여성 두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언니고 한 분은 이제 동생인데, 언니는 성인이었고 동생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학생,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데, 그분이 이제 훈이를 보자마자 훈발놈 이러더라고요. 진짜로 진짜 훈발놈이라고 했다니까요. 그게 근데 아니죠. 훈이가 왜요? 훈이도 귀엽고 훈이도 착하고 그렇잖아요. 가끔 이제 막 폭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물론 이제 답답하게도 만들지만, 그래도 훈이는 빌런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이는 빌런 아니다. 볼드모트로 가겠습니다.
아니 영화 속 빌런 월드컵이잖아요. 영화 속 빌런이라며. 아니 이분은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빌런이 맞아요. 빌런이죠. 이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박지훈 번역가님은 제가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만 그렇습니다. 빌런이죠. 제가 다른 번역가 분은 개인적으로 아는데 이분은 제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빌런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어벤져스 가망이 없어로 만들어 버렸던 부분에서 그리고 사실 그거 외에도 진짜 이분이 오역한 사례를 전 많이 알고 있거든요. 뭐 굳이 뭐 어벤져스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우리가 아주 많은 분들이 사랑했었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오역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즐기고 그리고 영어를 잘 못하는 우리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번역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번역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제 영화를 즐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빌런이다. 빌런은 맞다. 하지만 영화 속 빌런은 아니기 때문에 닥터 스트레인지의 도루마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우승 후보가 나왔네요. 네, 또 하나의 우승 후보. 아니 이미 우승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인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안톤 쉬거 그리고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할리 퀸. 일단은 고백하겠습니다. 저 할리 퀸 좋아하고요. 네, 마고 로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마고 로비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할리 퀸이라는 캐릭터를 만나면서 이제 이 캐릭터가 일종의 요즘 시대의 어떤 아이콘처럼 됐어요. 어떤 상징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할리퀸이라는 캐릭터가 마치 마고 로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할리퀸은 수어사이드 스쿼드 때 그냥 포스터만 공개됐는데 이렇게 이러고 이 야구방망이 들고 사진 찍은 것만 나왔는데도 그 컨셉만으로도 이미 끝을 냈잖아요. 그리고 영화를 보니까 와우 엄청나죠. 그래서 이 할리퀸 컨셉으로 영화를 지금 몇 편을 찍었습니까?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있었고요. 그리고 버즈 오브 프레이인가?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 그리고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그러니까 계속 할리퀸으로 나오고 있는데 너무 대단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톤 쉬거는요. 그야말로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걸어 다니는 어떤 재앙 같은 존재. 그러니까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죽음을 의인화한 존재다. 누가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죽음을 의인화했다.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규칙이나 법칙도 없고 그냥 보는 대로 사람을 누구나 쉽게 살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안톤 쉬거입니다. 그리고 이 하비에르 바르뎀의 이 연기는 압도적이죠. 진짜 게다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너무 명작이잖아요. 안톤 쉬거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거는요. 범죄도시의 장첸 그리고 인터뷰의 김정은입니다. 자, 일단은 그래요. 실존 인물을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영화니까요. 그리고 극영화니까, 그죠? 다큐멘터리가 아니니까 영화 속 캐릭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만약 그게 아니면은 그냥 김정은 우승이지. 그렇잖아요. 당연히 얘가 우승이지. 아무리 그래도 다른 애들은 다 영화 속 캐릭터고 실존 인물인데 됩니까? 그리고 장첸이 솔직히 뭐 장첸이 나쁜 짓 했죠. 많이 죽였잖아요. 사람도 죽이고 자기 부하의 여자를 뺏기도 하고 뭐 돈도 뭐 빼먹고 사람 많이 때리고 이 여러 가지를 하는 악당이지만 김정은에 비할 수는 없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 이거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영화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인터뷰란 영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란 영화는 제가 볼 때 많이 쳐줘봐야 졸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뭐 한국어가 알아듣기 어렵고 고증, 형편없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들이 시도하려고 했었던 그 아메리카식의 개그, 유머들, 그 유머 코드가 안 맞는 걸 떠나서 되게 유치하고 저열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뭐
어떤 정말 북한의 사회를 제대로 풍자해낸다거나 혹은 그걸 통해서 어떤 재미를 만들어낸다거나 정말 에미넴을 출연시킬 정도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터뷰라는 영화는 그냥 되게 값싼 장난 같은 조롱 같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범죄도시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재밌는 영화는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첸이라는 캐릭터를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윤계상이라는 배우도 높게 평가하고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범죄도시의 장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스타워즈 시리즈의 쉬브 펠퍼틴, 그리고 캐러비안 해적 시리즈의 데비 존스입니다. 데비 존스도 정말 인상적인 악역이었죠. 진짜 해적이라는 느낌, 이런 거 있었고요. 하지만 스타워즈 시리즈의 쉬브 펠퍼틴, 이 펠퍼틴 의장, 그러니까 그야말로 악의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펠퍼틴으로 가야죠. 펠퍼틴에 비할 수는 없죠. 펠퍼틴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악의 우두머리라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정말 시스 로드로서 다스 베이더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그런 엄청난 존재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 대단한 장면이 있었죠. 파워, 언리미티드 파워, 무한한 힘, 그리고 이 손에서 나가는 그 라이트닝,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펠퍼틴 이길 만한 캐릭터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펠퍼틴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르 라그나로크의 수르트,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그린 고블린입니다. 윌렘 데포. 일단 말씀드릴게요. 토르 라그나로크의 수르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빌런이기도 하고, 그리고 라그나로크를 갖고 온다는 점에서 정말 거대한 존재죠. 마지막에 헬라조차 어쩌지 못할 그런 존재로 나오고, 그런데 수르트는 악역이나 빌런이라기보다는 어떤 도구로 활용되었다고 저는 봐요. 수르트라는 존재를 어떤 일종의 종말로 활용을 한 거죠. 근데 그린 고블린은 진짜 악당입니다. 게다가 미쳤잖아요. 광기 어리잖아요. 스파이더맨에서 윌렘 데포가 보여주는 그 광기 어린 연기는 압도적이죠. 게다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뭐였습니까?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 톰 홀랜드의 피터가 겪기에 그린 고블린은 너무나도 광기에 차 있다 라는 걸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지금까지 피터 파커가 만났던 뭐 벌처라든지 미스테리오, 많은 적들을 만났지만 그린 고블린처럼 피터 파커를 정말 궁지로 몰고, 그리고 피터를 그렇게 분노하게 만든, 증오심까지 품게 만든 그런 캐릭터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연기를 하기에 윌렘 데포가 너무나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스파이더맨의 그린 고블린은 정말 대단한 캐릭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스파이더맨의 그린 고블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해보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의 일렉트로. 네, 그렇습니다. 일렉트로는 스파이더맨 팬이었고, 그리고 그 전기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직원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전기에 노출되면서 이런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빌런이 된 거고요. 그리고 두쿠백작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쿠백작도 메인 빌런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일렉트로 역시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메인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두쿠백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스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더 악역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2 클론의 습격에 나오는 두쿠백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소울 시리즈의 직소, 그리고 악마를 보았다의 장경철인데요. 자, 직소는 어떤 인물입니까? 소울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보세요. 소울은 진짜 볼만합니다. 그러니까 소울가 도대체 뭔데, 뭐 소울 시리즈 뭐 6개 넘게 나왔지만 1편만 보시면 돼요. 1편만 보시면 되고, 1편을 아직 한 번도 안 봤다면 진짜 보세요. 정말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어떠한 트릭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 트릭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정해져 있는 트릭들이 많은데, 어떤 트릭들은 정말 그거를 한번 보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는 트릭들이 있어요. 근데 소우는 그런 트릭이 있다. 그래서 저는 소우는 좀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좁은 밀실내 공간에서 이런 각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정말 좋은 작품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악역인 직소는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직소가 보이는 어떤 실험이라든지 악역으로서의 카리스마 이런 것들도 물론 뛰어나지만 저는 직소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신병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악마를 보았다의 장경철. 이 장경철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현실 속에 있는 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직소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대단한 캐릭터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말하는 건 직소를 낮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직소는 정말 대단한 캐릭터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이런 캐릭터가 있을 리가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악마를 보았다의 장경철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언젠가는 마주칠지도 모를 그런 악이라는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는 장경철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사루만,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의 스칼렛 위치. 야, 스칼렛 위치, 우리들의 완다 막시모프, 완다가 이제 빌런으로 나오는군요. 근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칼렛 위치 좋았어요. 완다 좋았습니다. 멀티버스를 넘나드는 이야기도 좋았고, 그리고 완다를 무슨 이제 터미네이터처럼 그린 모습들이라든지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면서 걸어오는 장면에서 거의 공포 영화를 방불케 하는 그런 연출들 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완다가 왜 그렇게 악한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아주 상당히 깊은 부분이 스칼렛 위치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걸 위해서 너무 많은 소모가 있었고, 그런 면에서 스칼렛 위치의 어떤 악역 전환은 저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무섭고 대단했지만요. 근데 사루만 같은 존재는 이제 전형적인 악역이죠. 누가 봐도 악당이고, 반지의 제왕 1부터 2까지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고, 그리고 이 최후의 모습까지 생각을 해보면 스칼렛 위치는 비슷한 서사죠. 그러니까 원래 비슷하다기보다는 스칼렛 위치는 너무너무 불쌍하게 자랐고 오빠를 잃었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결국은 흑화해서 악인이 돼버린 좀 불쌍한 인물이라면, 사루만은 원래 그 5마이아 중 한 명이었죠. 그래서 이 중간계로 왔는데 여기에서 너무나 이 다른 힘들에 노출되면서 결국은 사우론에게 굴복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면에서 사루만이 좀 더 나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 그리고 떠난 사람에 대한 슬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악인이 된 스칼렛 위치보다는 사루만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저는 사루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의 센티널, 그리고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울트론. 야, 이거는 정말 좋은 승부다. 그죠? 울트론과 센티널은 비슷한 느낌이죠. 센티널은 진짜 감정이 없는 사육기계라는 느낌이고요. 울트론 같은 경우는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토니가 자비스라든지 이런 인공지능들을 활용해서 만든 그런 인공지능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신체를 얻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울트론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면서 스스로 자아를 가지고 악으로 물들게 된 그런 아주 깊은 서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울트론이라는 캐릭터 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토니 스타크라는 인물의 어떤 집착이 낳은 괴물이라는 면에서 어벤져스 전체 서사에서는 저는 울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봤을 때 정말 막막함과 공포를 느끼게 한 건 센티널이었어요. 센티널은 어떠냐면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가 왜 좋은 작품이냐면 전반부에 센티널이 등장하는 장면은 진짜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아무 답도 보이지가 않아요. 엑스맨들이 정말 자기들의 모든 능력을 퍼부어서 시간을 되돌리고 미래를 보고 이러면서까지 상대를 하는데도 결국 답이 나오지 않아서 매그니토가 그 힘을 사용하고 정말 모든 엑스맨들의 힘을 합쳐도 이길 수가 없는 존재.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과거로 가서 과거를 개변해야만 막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면에서 저는 센티널을
더 강력한 최고의 악역으로 뽑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 영화의 악역들 중에서도 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악역 둘이 나왔습니다. 범죄도시2의 강해상, 올드보이의 이우진인데요.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둘 다 미친놈은 맞다라는 거고요. 강해상은 그야말로 토막살인을 저지르는 말도 안 되는 악인이죠. 말도 안 되는 악인이고 우리나라에 와서까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존재고 전 손석구의 연기도 매우 훌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범죄도시2가 1000만이 넘었잖아요. 근데 저는 범죄도시2는 잘 만든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화로 1000만이 됐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물론 이제 저는 1000만이라는 숫자 이런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아주 큰 의미를요. 왜냐면 범죄도시2가 성공하게 됐던 데에는 범죄도시2의 작품이 좋았던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신 이제 그동안 영화관에 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영화로 만들어졌고, 그런 부분에서의 알기 쉬운 악역으로 강해상이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첸보다도 더 강해 보이고 장첸보다도 더 잔인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손석구 씨가 연기를 했고, 손석구는 대단한 배우죠. 근데 올드보이의 이우진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복잡한 내면을 갖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세련된 악역, 우아하면서도 차가운 악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올드보이의 이우진은 저는 굉장히 개성 있는 악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복수를 위해서 내거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에게 마지막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철저한 철저한 복수, 이런 면에서 저는 이우진을 더 강한 악역으로, 더 좋은 악역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메가트론, 그리고 인피니티 사가의 타노스입니다. 자, 트랜스포머 시리즈 메가트론도 진짜 나쁜 놈이죠. 네. 그리고 귀엽죠. 저는 메가트론은 이제는 귀여워요. 트랜스포머 시리즈 보면서 메가트론을 무섭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올 때마다 불쌍하고, 또 옵티머스 프라임한테 당하겠네? 또 아무것도 안 되겠네? 이 생각 들고 맨날 당하기만 하니까 이제는 악인이라는 생각도 안 듭니다. 쟤 또 얻어맞으려고, 쟤 또 부숴주려고 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타노스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인피니티 사가라고 하는 이 어벤져스, MCU의 어떤 한 시대의 끝에 어울리는 악당이었다라는 점에서 타노스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와, 이건 어렵네요. 네, 조커, 영화 조커에 나오는 조커, 그리고 샤이닝에 나오는 잭 토렌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배우들도 참 대단하네요. 호아킨 피닉스. 진짜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 정말 대단했죠. 샤이닝의 잭 토렌스도 진짜 엄청납니다. 진짜 저는 이거 보면서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조커는 그 전에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80년대 90년대부터 시작된 이 배트맨 시리즈의 첫 번째 조커가 잭 니콜슨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참 샤이닝의 잭 토렌스가 정말 멋진 악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저는 조커라는 캐릭터, 그리고 호아킨 피닉스가 보였던 연기가 최근이라 그런지 몰라도 더 깊게 뇌리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잭 토렌스 같은 경우는 뭐 악역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라고 할까, 희생자라고 보는 입장이 크기 때문에 저는 조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장고 분노의 추적자의 켈빈 캔디, 그리고 부산행의 용석입니다. 자, 일단 캔디 악역이죠. 악역이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왜냐면 저는 디카프리오가 보여준 아주 많은 연기 중에서 이 캔디 연기 되게 진짜 그럴듯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와, 디카프리오 와, 이러면서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이 장고 분노의 추적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 디카프리오라고 하는 배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1번이 아닌 배역을 한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백인 농장주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 다음에 부산행의 용석인데, 부산의 용석도 이제 좀 잘 사는 인물인 거는 맞죠. 악당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캔디는 그때 있었던 많은 백인 농장주들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장부 분노의 추적자에서 진짜 악의 진짜 빌런은 디카프리오가 아니에요. 사무엘 잭슨이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저는 용석이요. 왜냐면 제가 워낙 또 좋아하는 우리 또 김희성 배우님 너무 나쁜 놈 같잖아요. 보고 계신 거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너무 나쁜 놈 같잖아요. 전 보면서 전율이 돋았어요. 진짜 어떻게 저런 게 나올 수 있지? 실제로는 나쁜 사람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실제로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연기가 뛰어났고, 그리고 용석이라는 캐릭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관객들의 정말 성질을 돋굴 정도로 그런 악역이었습니다. 부산행의 용석은 저는 진짜 길이 남을 법한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고, 전 부산행의 용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고질라 대 콩에 나오는 메카 고지라, 그리고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에 나오는 티천. 쉽지 않네요. 메카 고지라도 장난 아니거든요. 고질라 대 콩, 고대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메카 고지라가 나올 때의 그 임팩트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고질라와 콩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고질라가 죽을 뻔했던 그런 적이기 때문에 메카 고지라는 참 대단히 잘 만든, 엄청나게 잘 만든 빌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에 티천. 저는 티천 갈게요. 티천 왜 가냐면 저 고질라 되게 좋아하고 고질라 팬이고 메카 고질라 좋아합니다. 근데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은 옛날에 이 영화를 볼 때 제가 받은 충격이 있어요. 와, 저걸 어떻게 해? 하는 거. 와, 쟤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게 티천이었어요. 전 그 이후로 나왔던 많은 터미네이터 영화들이 온갖 나노봇도 나왔고 온갖 터미네이터들 다 나왔잖아요. 근데 스펙상으로 티천을 압도한다고 나오는 터미네이터들이 많았지만 그 누구도 티천 같은 이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얼음으로 얼려도 안 됐고요. 다 부셔도 안 되고 녹여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샷건으로 아무리 쏴도 안 됩니다. 결국은 용암에 집어넣어서 끝장냈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압도적인 답이 없는 캐릭터는 저는 터미네이터 2처럼 연출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T천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업의 찰스 먼치 대 라이온 킹의 스카. 애니메이션 대전이군요. 찰스 먼츠도 업이라는 영화에서 정말 나쁜 놈으로 나오죠. 모험가를 꿈꾸는, 여행가를 꿈꾸는 이 탐험가들에게, 그죠? 이 탐험가들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벌였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라이온 킹의 스카는 그야말로 대단하죠. 그리고 스카는 또 섹시한 악역이잖아요. 그죠? 제가 말하는 거는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입니다. 그 실사판의 그 털 빠진 사자 말고, 애니메이션의 그 검은 갈기를 휘날리면서 아주 음흉한 계략을 짜낸 바로 그 스카. 그 스카입니다. Be Prepared. 정말 대단한 곡이었죠. 그래서 라이온 킹 하면 스카고, 스카 하면 라이온 킹입니다. 저는 라이온 킹의 스카로 가겠습니다. 와, 이 너무 어렵다.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그리고 반지의 제왕의 사우론입니다. 둘 다 각 시리즈를 대표하는 빌런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 이거는 사실 그 악역의 깊이로 보면 사우론이죠. 악역의 깊이로 보면 당연히 사우론이죠. 사우론은 원래 멜코르의 밑에 있었던 멜코르의 부관이었고, 멜코르 자체가 그 정말 악의 화신 같은 그런 존재고, 그 밑에 있었던 사우론이 중간계로 와서, 그러니까 악역으로 보면은 절대로 사우론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영화잖아요. 톨킨의 소설 사우론이 아니라 저는 영화 사우론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사우론은 눈밖에 보인 적이 없다. 영화에서 톨킨의 소설이 아니라 영화에서 반지의 제왕에서 사우론은 그 모르도르에서 뭔가 계획을 하다가 그 한눈 팔다가 당했거든요. 아라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 끌고 가서 막 어그로 끄니까 그 어그로 끌려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당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스베이더는
영화사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영화라는 이 컨텐츠 안에서 누가 더 최고의 악역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 다스 베이더입니다. 왜냐면 전 스타워즈 시리즈를 다 봤고 스타워즈 시리즈를 자체를 전 거품이라고 생각해요. 또 충격 발언인데 저는 스타워즈 시리즈를 그렇게 크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스 베이더라는 캐릭터는 그만큼의 존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스 베이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은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 나오는 다크사이드, 그리고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에 나오는 둠스데이. 자, DC 대전인데 이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둠스데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정말 너무 멍청한 모습을 보여주고 솔직히 둠스데이는 보고 있으면 화밖에 안 납니다. 왜냐면 원작 코믹스에서 둠스데이가 어떤 의미고 둠스데이로 인한 슈퍼맨의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할 그런 이벤트였는지 어떤 이슈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둠스데이는 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이제 다크사이드 같은 경우는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그리고 어떤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카리스마를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막 나와서 이렇게 막 휘두르거나 이런 거 없이 딱 그 뭐라고 할까 정말 악의 우두머리로서의 모습을 딱 보였기 때문에 전 다크사이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다른 캐릭터들은 너무 쉽게 당하니까요. 어쨌든 저는 여기선 다크사이드. 자, 그 다음입니다. 주라기 월드의 인도미누스 렉스 그리고 괴물에 나오는 한강 괴물인데요. 뭐 둘 다 최종 보스라는 점에서는 맞지만 저는 한강의 괴물은 빌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 말 그대로 어떤 자연 현상 혹은 환경 재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미누스 렉스는 반면에 분명한 악역이죠. 그래서 저는 인도미누스 렉스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의 킹 기도라 그리고 토르 러브 앤 썬더의 신도살자 고르입니다. 자, 고르는 진짜 훌륭했죠. 고르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고르는 보고 있으면은 진짜 연기 잘한다. 연기 참 잘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 크리스찬 베일은 진짜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고르라는 캐릭터도 잘 나왔어요. 더 말씀드리자면 고르가 있기 때문에 토르 러브 앤 썬더가 유지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킹 기도라는 이 고질라 시리즈의 최고 빌런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 몬스터버스의 고질라요. 2014년 고질라에서 나왔던 무토 같은 경우는 사실 고질라의 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약한 존재였죠. 반면에 고데콩에 나오는 메카 고질라 같은 경우는 정말 최강의 적이라는 말에는 맞지만 반면에 고질라의 영혼의 라이벌이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킹 기도라는 뭐냐면 정말 킹 오브 몬스터가 되기 위해서 고질라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되는 또 하나의 왕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질라가 이길 수가 없었고 고질라가 물속에서 싸웠을 때 좀 유리했던 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을 패배했고 마지막에 정말 방사능 펌프를 받고 와서도 기도라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결국은 멜트다운 되면서 고질라가 버닝 고질라가 되면서 이겼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에 나오는 킹 기도라는 정말 끝판왕의 이미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킹 기도라의 어떤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신도살자 고르보다 빛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르는 결국은 딸 때문에 악역이 된 인물이기 때문에 킹 기도라가 갖고 있는 이 근원을 알 수 없는 그런 악의에는 따라갈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요 데브 시리즈의 비토 콜레오네 그리고 베놈2 렛 데어 비 카니지에 나오는 카니지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데브는 너무나도 위대한 작품이고 이 비토 콜레오네가 데브 1에 나오는 말론 브란도든 데브 2에 나오는 로버트 드니로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비토 콜레오네라는 캐릭터가 중요한데 근데 저는 이거는 답은 나왔습니다. 카니지죠. 왜냐? 비토 콜레오네는 빌런이 아닌데? 빌런이 아니잖아요. 그죠? 빌런 아닙니다. 빌런이 아닌데 뭐 어떻게 카니지죠? 자, 그 다음입니다. 어벤져스의 로키 나홀로 집의 해리와 마브입니다.
둘 다 되게 귀여운 악역이라는 느낌이죠. 해리와 마블에서 이 두 사람은 악인이라기보다는 애들이랑 놀아주는 그런 바보 같은 귀여운 도둑이라는 느낌이고요. 로키는 그래도 어벤져스 때는 악인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로키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슈퍼배드 시리즈의 그루, 그리고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벌처인데, 저는 벌처가 악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벌처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슈퍼배드 시리즈의 그루 역시 저는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뭔가 사장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굳이 좀 더 보스다운 애를 뽑자면 전 그루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그루로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것의 페니와이즈, 그리고 미저리의 애니 웰킨스입니다. 이거는 스티븐 킹 내전이죠. 스티븐 킹의 악역 중에서 페니와이즈는 너무나도 악명이 높고 정말 뛰어나고, 그리고 빌 스카스가드의 연기 훌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페니와이즈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 이거를 광대에 집어넣어서 그 공포를 극대화한 그런 캐릭터라고 한다면, 소설에서는 페니와이즈가 훨씬 더 무섭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미저리 애니 윌킨스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아직도 저는 영화 미저리를 생각하면 무서움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가를 집에 가둬놓고 도망갈까봐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리고 이 미저리라는 영화의 연출, 이런 게 너무 저에겐 인상적이어서 저는 애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엑스맨 유니버스에 나오는 매그니토, 그리고 다크나이트의 하비덴트인데요. 매그니토죠. 왜냐하면 하비덴트도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가 악역이 된 거고, 매그니토는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녀석은 아니었지만 이제 나중에 나빠지죠. 근데 하비덴트는 좀 불쌍해요. 되게 불쌍하다고요. 왜냐면 스스로는 정의로운 검사이고 싶었잖아요. 하지만 조커로 인해서 얼굴이 불타고, 여러분, 다크나이트의 하비덴트입니다. 조커로 인해서 얼굴이 불타게 되고, 그렇게 투페이스가 되는데, 이 투페이스가 된 하비덴트는 피해자라는 느낌이 강하다면 빌런보다는 피해자, 결국 다크나이트의 빌런은 조커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저는 매그니토로 가겠습니다. 매그니토는 그래도 한 시리즈, 한 작품에 누가 뭐라 그래도 악역이었죠. 자, 그 다음은요, 배트맨 리턴즈의 펭귄, 그리고 토르 라그나로크의 헬라입니다. 자, 저는 일단 배트맨 리턴즈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영화예요. 그리고 펭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펭귄이 너무 좋았어요. 좋다는 게 내가 얘를 좋아했다는 게 아니라 인상에 정말 강하게 남았었거든요. 배트맨 2가. 근데도 저는 헬라로 할게요. 둘 다 중요한 악역이지만 토르 라그나로크에 나오는 헬라의 어떤 비주얼이라든지 강함, 이런 것들은 다른 영화에 나오는 여성 빌런들과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레피센트까지 생각을 하더라도 저는 헬라가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르 라그나로크의 헬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02의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HAL 9000, 그리고 듀운 시리즈의 샤이 홀루드입니다. 여러분, 듀운의 샤이 홀루드가 누구였지?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겠는데, 모래벌레를 말하는 거죠. 네, 모래벌레인데요. 여기서는 HAL 9000, 할 9000. 왜냐면 좀 뭐라고 할까요? 소름 끼치는 악당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 소름 끼치는 악당, 정말 음성 자체의 억양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악당이고, 인간이 예상치 못한 악당이라는 면에서 샤이홀루드는 사실 그쪽에서는 신으로까지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악역은 스페이스 오디세이 HAL 9000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의 미스테리오, 그리고 스파이더맨 3의 베놈인데요. 미스테리오 좀 불쌍해요. 제이크 질레날이 진짜 이미지가 좋긴 좋은가 봐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기도 하고, 미스테리오가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제 피터 파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나쁜 놈이지만 베놈이죠. 베놈은 외계에서 온 악역이고 스파이더맨 3의 메인 빌런이기 때문에 저는 베놈으로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네요. 한국 영화의 빌런이라고 한다면은 그분 아닌가요? 그 추격자의 개미 슈퍼 아줌마
그런 사람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튼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가 좀 적은 게 역시 이게 아마 이거 선정한 사람들이 아마 요즘 영화들 많이 보고 히어로 영화 많이 보고 거기서 뽑아온 것 같아요. 한국 영화에도 아주 대단한 빌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아무튼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매치 다크나이트의 조커 그리고 겨울왕국의 한스 웨스터가드입니다. 한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관객들까지 속이는 엄청난 악역이었지만 조커에 비할 수가 있습니까? 히스레저의 조커라고요. 얘는 답도 없는 악인입니다.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 이 영화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그 이전과 이후에도 없었던 불세출의 악역. 저는 조커로 가겠습니다. 이건 넘어가시죠. 자, 다음은 위플래시의 플래처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의 볼드모트입니다. 볼드모트가 사실 해리포터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악역이라는 걸 생각하면 여기선 볼드모트를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볼드모트가 보여주고 있는 카리스마가 줄어들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게끔 변해버렸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역시 플래처. 그러니까 제가 플래처라는 사람에게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완벽주의자고 너무나도 강한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실력은 뛰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이면을 갖고 있으면서 지독할 정도로 뒤끝이 강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플래처 같은 사람은 누군가의 모습 속에 좀 이렇게 나눠서 숨어 있을 것 같아요. 플래처처럼 이렇게 농도가 진한 악당은 현실에도 흔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살다 보면은 한 번은 마주칠 것 같은 사람이고 그런 어떤 완벽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게 풀리면은 진짜 좋은 음악가, 위대한 음악가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겠지만 또 플래처처럼 이런 사람이 돼버리면은 그 주변인들에게는 정말 끔찍할 정도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을 악당으로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볼드모트를 올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저희 개인적인 애정으로 위플래시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애정으로 저는 플래처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양들의 침묵의 한니발 렉터, 닥터 스트레인지의 도루마무입니다. 도루마무는 그 32강에서 좀 뭐랄까요? 너무 쉽게 올라왔죠. 부전승이나 다름없었는데 한니발 렉터를 만났습니다. 도루마무는 세계관 전체로 보면 아주 거대한 적이고 닥터 스트레인지의 아주 위험한 적수죠. 하지만 한니발 렉터는 한니발 렉터입니다. 도루마무는 나중에 가면 좀 불쌍해요. 네. 계속 생각하는 게 도루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나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말이 생각나고 결국 닥터 스트레인지의 꾀에 당해서 안 좋은 일을 당한 모습을 생각해보면 한니발 렉터가 가지고 있는 악의는 엄청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도루마무가 계속해서 활동을 했다면 정말 엄청난 재난이 밀려왔겠지만 그러진 않았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안톤 시거 대 범죄도시의 장첸. 안톤 시거죠? 이거 뭐 할 필요가 있나? 혹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안 보신 분들이 장첸을 저렇게 거른다고? 라이너 제정신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장첸이 정말 아주 강렬한 이미지였을 테니까. 근데 진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되게 좋은 작품이거든요. 이 코엔 형제의 작품 중에서도 코엔 형제는 정말 뛰어난 영화들을 많이 만드는데 뭐 파고라든지. 근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톤 시거를 여기서 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톤 시거는 그냥 우승 후보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스타워즈 시리즈의 팔퍼틴, 스파이더맨의 그린 고블린.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시리즈 전체의 의미로 보면 팔퍼틴이에요. 팔퍼틴은 진짜 악의 우두머리고 모든 일을 꾸민 시스 로드니까요. 하지만 그린 고블린, 윌렘 데포의 이 광기와 이 악의는 그리고 이 연기는 따라갈 수가 없다. 저는 그린 고블린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2 클론의 습격의 두쿠 백작, 악마를 보았다의 장경철. 장경철이 진짜 악역이긴 한데 이거는 좀 반대의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기 자체는 저는 장경철, 악마를 보았다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쿠 백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우아함이라든지 두쿠 백작이 갖고 있는 악역으로서의 어떤 전형성 이런 게 저는 더 뛰어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을 생각하면은 악마를 보았다를 뽑고 싶은데 현실을 생각해서 뽑은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엔 거꾸로 그냥
이 작품에서 어떤 캐릭터가 더 악역에 어울리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악마를 보았다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무튼 두쿠백작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펠퍼틴을 떨어뜨린 게 좀 미안해서 네. 네, 그냥 저는 여기선 두쿠백작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인데요. 네,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사루만,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의 센티널. 사루만도 강렬한 악역이죠. 그리고 스토리에서도 매우 중요한 악역이죠. 하지만 악역이 주는 압박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센티널은 정말 대단했어요. 아, 이게 이런 악역이 존재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보여준 새로운 스타일의 악역이었습니다. 저는 센티널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올드보이의 이우진 대 인피니티 사가의 타노스. 근데 은근히 비슷한 면도 있네요. 왜냐면 당연히 슈퍼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악역하고 이 박찬욱의 올드보이에 나오는 이우진은 전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어떤 그 고뇌, 자신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 자신의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 신념, 복수, 이루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게 강하다는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유진도 그 복수를 위해서 정말 자신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통제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고. 근데 타노스도 그런 면에서는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유진이 저지른 이 범죄나 복수의 규모는 타노스의 어떤 그 매드 타이탄스러운 모습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타노스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조커 대 부산행의 용석입니다. 아, 조커. 진짜 조커에서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는 명불허전이죠. 하지만 부산행에서 용석 역시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없습니다. 근데 자, 봐봐요. 우리는 빌런을 뽑는 거란 말이에요. 악당을 뽑는 거죠. 조커 악당이죠. 영화의 주인공이지만 어쨌든 악당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도 조커가 악당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영화는 조커는 안티히어로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베놈 같은 영화에서 빌런 히어로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조커는 절대 정의나 이런 거 갖고 있진 않고 사적 복수, 사적인 감정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지만 사실 이 영화는 조커라는 캐릭터를 이렇게 악인으로 만드는데 이 사회가 개입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커라는 영화가.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나오는 그런 여러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조커를 만들게 됐고 그리고 미국의 여러 치부들 입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조커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조커라는 영화에서 진짜 빌런은 조커를 만들어낸 그 예의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산행의 빌런은 누구죠? 용석이죠. 누가 봐도 나쁜 놈입니다. 정말 어떻게 봐도 나쁘고 쑥 훑어봐도 나쁘고 자세히 봐도 놀라울 정도로 나쁜 그런 악당 중에 악당이다. 이 어떤 그 참작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악당의 탄생 이런 게 아니고 얘는 나올 때부터 악당이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용석은 진짜 리얼한 악당이죠. 조커는 어떤 악이 어떤 빌런의 탄생을 너무나도 깊이 있게 표현한 명화라는 느낌이라면 부산행의 용석은 진짜 그냥 리얼리즘 그 자체예요. 그래서 비교하기가 어렵고 물론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가 아주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하고 부산행보다는 당연히 조커가 더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커에서 나오는 조커의 그 살인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산행에서 용석이 한 행동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열받게 만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용석으로 간다. 한국 영화니까요. 한국 영화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악역 배우, 부산행의 용석 캐릭터 이 정도는 가져야죠, 여러분. 이겁니다. 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월드컵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행의 용석이 지금 막 2019년에 나온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를 누르고 더 나쁜 놈으로 등극하게 되는 순간인데요. 더 나쁜 놈이죠.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살자고 아무나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 조커는 좀 다른 차원의 악당이니까요.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의 티천, 라이온킹의 스카. 그냥 말씀드릴게요. 스카죠. 스카가 매력 있잖아요. 여러분, 티천은 너무 훌륭한 악역이고 정말 터미네이터 스타일의 악역으로서는 최고치지만 스카는 굳이 말하자면은 그야말로 전통적인 악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카를 좋아해요. 그래서 전 스카로 가겠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워즈 시리즈의 다스베이더, 그리고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의 다크사이드. 저는 다스베이더를 보면 이 생각이 들어요. 영화사에서 다스베이더처럼 중요한 대사를 던진 사람이 있었던가. I'm your father. 그거를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다크사이드는 절대로 다스베이더를 이길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대가 지나서 한 30년쯤 더 지났다고 쳐도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다크사이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스베이더는 누구나 기억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전 다스베이더. 자, 주라기 월드 인도미누스 렉스 대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의 킹 기도라. 저는 여기서 킹 기도라입니다. 왜냐? 인도미누스 렉스 역시 우리 티라노사우루스가 혼자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킹 기도라는 몸이 불타지 않으면 이길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킹 기도라는 고질라를 2번이나 쓰러뜨렸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킹 기도라로 가겠습니다. 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의 카니지, 어벤져스의 로키. 이건 뭐 할 필요가 있나요? 로키죠. 넘어가시고요. 슈퍼배드 시리즈의 그루, 미저리의 애니 윌킨스입니다. 아니, 그루가 사실 악당은 아니잖아. 악당인데 막 악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을 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애니죠. 네, 애니가 더 나쁘죠. 네, 애니가 더 심한 악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엑스맨 유니버스의 매그니토 대 토르 라그나로크의 헬라입니다. 헬라가 정말 좋은 캐릭터예요. 저 헬라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매그니토는 어떤 초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악당으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매그니토의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 돌연변이의 어떤 권리 이런 걸 주장하다가 과격파가 되어가는 그 서사가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라든지 강함으로 보면은 헬라가 훨씬 더 뛰어나지만 저는 매그니토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HAL 9000, 그리고 스파이더맨 3의 베놈인데요. 스파이더맨 3 자체를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HAL 9000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치,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위플래시의 플래처 대 다크나이트의 조커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건 조커예요. 왜냐면 플래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에서 마주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고 정말 연기도 너무 뛰어나고 정말 나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근데 다크나이트의 조커는 좀 규격이 다르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커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매치입니다. 이것도 거의 결승전이네요. 한니발 렉터 대 안톤 쉬거입니다. 이거는 누가 올라가도 결승에 갈 것 같은 이런 매치업인데 저 안톤 쉬거로 할게요. 왜냐면 한니발 렉터는 사실 그 이후에 양들의 침묵 이후에 많은 시리즈가 나오면서 이 한니발이라는 인물이 많이 소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톤 쉬거는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이 이상의 캐릭터가 없어요. 안톤 쉬거 같은 느낌의 이 이상의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안톤 쉬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의 그린 고블린, 그리고 스타워즈 에피소드 2 클론의 습격에 나오는 두쿠 백작인데요. 네, 이거는 그린 고블린이죠. 왜냐면 두쿠 백작은 사실 펠퍼틴 떨어뜨린 게 미안해가지고 올린 거고, 그린 고블린은 전 스파이더맨 시리즈 최대 악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그린 고블린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의 센티널, 그리고 인피니티 사가의 타노스인데요. 저는 엑스맨을 인피니티 워나 엔드게임보다 더 좋아하고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를요. 센티널의 어떤 공포를 잘 알고 있지만 타노스에 비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센티널은 초반에 등장해서 압도적인 위력을 보여주면서
어떤 영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로 활용이 됐는데, 타노스는 이 인피니티 사가, 특히 인피니티 워와 그 엔드게임의 그 이어지는 흐름에서 거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노스죠. 저는 타노스로 가겠습니다. 타노스가 진짜 제대로 된 악역이긴 하죠. 그 다음입니다. 부산행의 용석과 라이온킹의 스카. 스카의 이 섹시함이 있는데, 스카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형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조카를 내쫓았거든요. 거기서 용석과 다르다. 용석은 조카도 죽였을 것이다. 끝까지 쫓아가서 추적해서 숨통을 끊어놓고 자기가 올라갔을 인물이다. 그렇게 나쁜 놈입니다, 용석이. 그래서 저는 부산행의 용석. 여러분, 한국인이 월드컵 하는데 한국 배우 한 명쯤은 올라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스타워즈 시리즈의 다스베이더 대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의 킹 기도라. 킹 기도라가 정말 여기까지 열심히 했는데, 네, 저는 다스베이더 가겠습니다. 다스베이더, 그 다스베이더가 그 훅훅 하면서 나오는 그 장면부터 압도적이죠. 그다음 어벤져스의 로크이 대 미저리의 애니 윌킨스인데요. 전 미저리의 애니가 더 무서워요. 저는 어벤져스의 로키는 그렇게 악당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인기를 생각하면 로키, 악역으로서의 어떤 충실함을 생각하면 애니 윌킨스인데, 진짜 어렵네요. 네, 로키 대 애니 윌킨스. 자, 여기서 애니로 가겠습니다. 로키 팬분들께 미안한데, 로키는 그렇게까지 악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는 애니로 가겠습니다. 네. 애니가 맞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엑스맨 유니버스의 매그니토 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HAL 9000인데요. 네, 매그니토죠. 매그니토는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HAL 9000은 정말 신기한 악역이지만 매그니토의 서사에는 따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치, 조커 대 안톤 시거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조커. 슈퍼히어로 역사상 최고의 악역이죠. 안톤 시거. 그야말로 말이 필요 없는 악역인데, 여러분은 하비에르 바르뎀과 히스레저 누굴 선택하실까요? 조커 대단하죠. 네, 전 조커의 그 대사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돈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기에 기름 부으라 그러고 불 붙이면서 그 다음에는 좀 더 품격 있는 악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조커는 동기도 없고 이유도 없고 사연도 없어. 혼돈 그 자체. 안톤 시거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존재 자체가 불가사의할 정도의 악당. 조커는 집착하죠. 배트맨에게. 안톤 시거는 동전 던지기에 집착합니다. 조커는 마지막에 배트맨에게 당하고, 안톤 시거는 마지막에 아내에게 반박당한 후에 교통사고도 당합니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 말씀드리건데, 이 둘 중 하나가 우승이에요. 근데 조커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히스레저의 연기는 이제 볼 수가 없거든요. 안톤 시거를 연기한 하베르 바르뎀은 앞으로도 좋은 연기를 보여줄 수 있지만, 히스레저는 더 이상의 악역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조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그린 고블린 대 타노스. 진짜 소름이 쭈뼛 돋는데, 너무 힘듭니다. 전 연기로는 그린 고블린이에요. 연기로는 저는 윌렘 데포. 근데 시리즈를 차지하는 어떤 악역으로서의 완성도는 타노스로 가겠습니다. 8강까지 올라왔습니다. 부산행의 용석, 그리고 다스베이더. 이건 안 된다. 진짜 다스베이더한테 우리 부산행이지만, 그리고 용석이지만,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김희성 배우지만, 다스베이더한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스베이더로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애니 윌킨스 대 매그니토인데요. 네, 애니도 여기까지죠. 이제 일반인이 악역을 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강한 존재만 남았습니다. 네, 매그니토로 하고 바로 파이널 4 4강 대진표를
보시겠습니다. 와, 조커, 타노스, 다스베이더의 매그니토. 그렇습니다. 가시죠. 조커랑 타노스. 여러분이 타노스를 선택하셔도 저는 누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의 선택은 조커입니다. 역시 조커죠. 이유는 뭐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히스레저의 연기, 조커라는 캐릭터, 배트맨에게 했던 많은 대사들, You complete me라는 그 대사의 활용, 히스레저의 애드립, 이 모든 것이 조시 브롤린의 타노스를 압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조커. 스타워즈 시리즈의 다스베이더 대 엑스맨 유니버스의 매그니토. 여기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쪽 사이드가 좀 쉬웠나 보네요. 다스베이더 올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결승입니다. 다크나이트의 조커 대 스타워즈 시리즈의 다스베이더. 여러분, 이거는 다스베이더를 선택해도, 그리고 아마 이걸 미국에서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스베이더를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커로 선택하겠습니다. 왜냐면 다스베이더는 아나킨의 스토리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가 좀 계속 진행되면서 서사가 깊어지진 않고 오히려 서사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오리지널 3부작만 있었고 이 프리퀄이나 뒤에 시퀄 시리즈가 아예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리지널 3부작만 봤을 때 다스베이더라고 한다면 조커 못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시리즈의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한 어떤 정, 이런 게 있었고, 그런 어떤 입체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인물이기 때문에 빌런이라는 의미에서 주인공이 반드시 쓰러뜨려야 될 어떤 아치 에너미라는 점에서 조커를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돼요. 스타워즈 전체 스토리에서는 다스베이더가 당연히 큰 영향을 갖습니다. 아마 배트맨 전체 서사에서 조커가 갖고 있는 영역보다 다스베이더의 영역이 더 크겠지만, 영화 한 편, 그리고 영화에서 어떤 빌런이라고 하는 역할에 누가 더 충실한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조커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조커를 결국 최종 우승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전 분수령은 조커와 안톤 슈거였다고 생각돼요. 제가 만약에 안톤 슈거를 뽑았으면 아마 우승을 안톤 슈거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월드컵 콘텐츠 재밌으신지요? 네,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